자, 우리 목표 통계에 우리 두 번째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선생님하고 한번 나가볼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공부는 약간 선생님이 보여줘야겠구나. 자, 그러면 일단은 사회복지 관련된 게 우리 요즘에 어떠냐 도표 통계 문제에서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보면 도표 통계 네 파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개는 무조건 먹고 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저번 주에 또 계층.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랑 인구. 근데 요즘에 사회복지랑 인구는 계산하는 게 어떠냐면 조금 패턴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좀 연습 좀 해놓으면 돼. 알았지?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놓을 테니까 옆에 여백에다 좀 정리 좀 해놔. 알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어느 정도 공부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종류는 조금 알고 있을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복지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세 가지를 얘기한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연금, 알았지? 의료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떠냐 우리 공공부조라고 하는 게 있어. 공공부조. 야,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냐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알았지?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거. 알았지?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가 들어가. 서비스. 알았지? 그래서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뭐 이런 거 얘기할 거야. 야, 그러면 얘네들과 관련된 걸 선생님이 이제 하나씩 한번 정리해 줄게. 자, 그래서 일단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되게 보편적이야. 얘들아 되게 보편적이다. 알았지? 왜냐면 의료보험 우리나라 거의 전 국민이 가입돼 있어. 알았지? 야, 근데 공공부조는 어떠냐면 선별적이야. 얘들아 선별적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받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어떠냐면 국가에서 어떤 여러 혜택을 주는 거야. 그 선택한 사람만. 야, 그러면 얘는 어떠냐면 우리 사전에 예방하는 성격이 좀 강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내가 하나만 얘기해주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 중에 대표적인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어. 사람이 한번 아프잖아? 우리들은 지금 건강하잖아. 근데 사람이 아프면 우리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그래갖고 실제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병원 치료도 못 받고 죽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전 국민이 다 혜택을 받아. 알았지? 그러니까 어렵게 되기 전에 도와주는 거다. 알았지? 왜 그러냐면 내가 알기로 이게 암에 걸리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이 치료비가 하루 갔을 때 막 100만 원씩도 나오고 그런데 야, 근데 한 가지 이런 게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서비스가 어떤 전 세계 1위야. 알았지? 자, 그러면 야, 니네가 딱 봤을 때 만에 하나 나중에 이제 어떠냐 암에 걸렸어. 자, 그러면 100만 원대 치료비가 나온다. 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얼마 부담할 거니? 얼마 부담할 거니? 미세 얼마 부담할 거니? 만약 100만 원대 치료비가 나왔어. 그럼 네 생각에는 네가 얼마 부담할 거니? 대충 100만 원 주고 50만 원? 우리나라 그게 최고야. 그거보다 더 나죠. 윤혜 얼마일 것 같아? 최고야. 더 나죠. 수민아 얼마일 것 같아? 한 30보다 낫겠지? 얼마일 것 같아? 20. 그거보다 더 나죠. 아직도 답이 안 나왔어. 야, 의진아 얼마일 것 같아? 그거보다 더 나죠. 야, 대답을 아무도 못했어. 아니 뭐냐면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평생 동안 사람이 살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3분의 1은 암에 걸릴 수도 있대. 알았지? 어디 통계자료에 봤어. 근데 이게 1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오잖아? 그럼 치료비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만 원만 부담을 해. 그 나머지 95만 원 어떠냐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그런 혜택이 없대. 알았지? 그래갖고 와, 내가 그거 보면서도 와, 역시 우리나라 대단하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알았지? 자, 이 중에 아무튼 된다. 알았지? 야, 근데 이게 그 정도로 해야지만 어떠냐면 사람들이 이제 또 생활을 하면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나 봐.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야. 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어렵게 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거야. 알았지? 왜냐면 그 병원비 때문에 한순간에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건 나중에 어렵게 되고 나서 도와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 사전 예방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얘는 상호부조의 원리가 작용해. 상호부조. 자, 상호부조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런 모습은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게 의료보험료를 납부를. 근데 실제로 선생님도 지금 건강하거든. 근데 건강한 사람들 의료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인정이 되냐면, 봐, 우리 중에 한 명이 아플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민서가 아프다.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내 의료보험료가 민서한테 다 가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100만 원 중에 5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야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아프대 무조건. 알았지? 통계학적으로 나왔어. 물론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야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아플 수도 있지. 그렇지? 야 그럼 니네들이 내 의료보험 어때? 어때? 나한테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상호 구조의 원리다. 그러니까 서로 어떠냐면 도움을 주고받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정말 잘 돼 있는 거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건강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플 수도 있잖아. 그럼 누군가 이제 국가나 이런 데 도움을 준다고 하면 내가 뭐 살아갈 의지나 이런 것들 생길 거 아니야. 자,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똑같은 거야. 왜냐면 봐봐.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비가 빵원이었어. 맞잖아. 근데 건강한 사람들이 낸 의료보험료가 어떠냐면 실제 아픈 사람들 다 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돌고 돈 거지, 그렇지? 야, 근데 내가 하나만 얘기해줄까? 원래 코로나 검사 비용 얼마 줄 아니? 원래 공짜 아니야. 내가 알기로 원래 20만 원이야. 근데 그걸 어떤 의료보험 혜택으로 어떠냐 검사를 다 공짜로 만든 거야. 그리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초기 어떤 검사 비용이 얼마였는 줄 아니? 내가 알기로 300만 원이었어. 그래갖고 실제로 돈 많은 애들이 검사 맡아.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 검사를 맡지 못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코로나 치료 비용 공짜였잖아. 2주 동안 한 달 동안. 근데 저번에 코로나 초창기 때문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어떤 노숙자가 코로나 걸렸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5억 얼마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 노숙자가 인터뷰를 했어. 나는 어차피 이도 못 갚는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그거 보면서 와, 우리나라 최고구나 이런 것들. 근데 가끔 이런 나라를 어떠냐면 뉴스나 인터넷 보면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 만드는 게 좀 짜증나긴 해 가끔. 알았지? 근데 어쨌든 적어도 사람들이 어떠냐 아파서 죽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 비해서 어떠냐면 정말 낮죠.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있다. 공공부조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런 혜택을 받잖아? 그러면 부정적인 낙인이 좀 찍힐 수도 있어. 부정적인. 야,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 이게 만에 하나 지금 니네 다니는 반 애들 중 한 4명에서 5명은 생활이 분명히 어렵다. 알았지? 근데 5명 정도가 분명히 어렵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몰라 잘 누가 어렵고 집이 어려운지. 근데 만에 하나 그걸 알게 되잖아? 그러면 애들의 시선이 좀 힘들대. 그것 때문에 애들은 낙인을 찍혀갖고 좀 생활을 힘들어하는 거. 근데 한 가지 얘기하면 이게 전 내 학생들 중에 한 40만 명에 해당되는 애들 같은 경우 이 혜택을 받거든? 근데 야 니네 반도 분명히 4명 있어. 근데 누군지 모르지. 그치? 근데 왜냐면 고등학교 2, 3학년쯤 되면 이런 혜택을 받는 게 누군지 거의 몰라. 왜냐면 이제 초등학생들은 가끔 안 돼. 왜냐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 이제 엄마가 많이 안 계시거나 아빠 안 계셔. 그럼 애들이 세수도 안 하고 학교 가. 그럼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되지 하니까 이제 애들이 아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 야 교복이 들어오면 어떠니? 내가 빨아입고 가잖아. 그리고 교육 시스템상 요즘 모르게 만들어놨어. 근데 한 반에 5명은 있다. 알았지? 근데 니네가 모를 뿐이야. 여기 강남에 있는 학교도 내가 있다고 들었어 많이. 자 어쨌든 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또 한 가지 얘기해줄게. 얘는 어떠냐면 능력별 부담. 이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은 능력별 부담이래. 그러니까 어떠냐면 아빠가 만약 회사를 다니잖아? 그러면 월급에서 어떠냐면 제하국이 어떠냐면 실제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4대 보험료를 제하국 받는 거다. 근데 한 가지는 의료보험료는 어떠냐면 아빠가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아빠한테 아빠 의료보험료 얼마나 이렇게 물어봐. 근데 이제 아빠가 만약 야 아빠는 아프지도 않은데 어마어마하게 낸다 그래서 조금 짜증내잖아? 그럼 뒤돌아서 즐거워하면 돼. 왜냐면 아빠가 그만큼 월급을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내게끔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아빠랑 있을 때 쓱 한번 던져봐. 그럼 아빠 짜증내면 나중에 아빠가 소고기 먹으러 갈 때 무조건 2, 3인분 더 먹어도 돼. 알았지? 왜냐면 아빠가 그만큼 많이 버는 거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능력별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거 어떠냐면 얘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 전액 부담. 알았지? 자,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을 좀 기억을 해야 돼. 공통점. 알았지? 공통점.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어떠냐면 일단은 금전적 지원이 들어요. 금전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거 어떠냐면 얘네들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들어요. 소득 재분배. 얘들아, 근데 소득 재분배가 우리 어떠냐면 큰 건 어떠냐면 얘하고 얘를 보잖아? 그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얘가 큰 거다. 알았지? 얘는 하나밖에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거 어떠냐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알았지? 야 근데 하나 물어볼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100만 원을 벌면
33,000원 정도 세금을 내거든? 야,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1년에 한 10억 정도 버는 사람도 있어. 야, 그러면 야, 만에 하나 1년에 10억 정도 번다. 그러면 야, 민서야 세금 얼마 낼 거 같니? 네가 봤을 때. 네 기준으로. 만약 10억을 번다. 너는 얼마까지 낼 수 있어? 아직 생각 안 해봤어? 1,000만 원? 야, 유나 얼마 낼 거 같니? 만약 10억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럼 세금 얼마 낼 거 같아? 너는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니? 의향이 있어. 2억 정도? 자, 의진이는 4억 정도.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10억을 벌면 세금이 거의 48% 낸다고 해요. 48%. 그러니까 거의 한 5억 가까이 세금을 낸대. 그러니까 이거야. 적게 버는 사람한테 그렇게 걷는 게 아니야. 많이 버는 사람한테 걷어갖고 어떠냐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게 소득세 분배효과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영국이라 이런 나라도 그렇거든? 걔네들은 아마 거의 한 60% 가까이 낼 거야. 정말 많이 버는 애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은 10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그 정도는 거의 5억 가까이는 세금을 낸대. 알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집에 가서 아빠한테 세금 많이 낸다 그러면 또 좋아하면 돼. 알았지?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 근데 그거를 어디에 쓰냐면 복지나 이런 데 쓰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니네 커갖고 돈을 많이 내더라도 어떠냐면 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두 번째 해당되는 거 먼저 서비스. 자, 얘는 어떠냐? 비금전적. 얘들아, 비금전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떠냐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다. 알았지? 이거는 비금전이야.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일단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 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네들은 민간이 참여하는 거야. 민간이 참여. 야,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된 건 일단 이 세 가지를 알아놔야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선생님 요거 하나만 적어줄게. 자, 우리 문제 풀 때 포인트. 자, 이 문제 풀 때 포인트는 요즘 정해져 있어.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거 문제 풀 때마다 좀 이따 얘기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떠냐면 A, B, C 지역의 인구를 구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우리 수급자 비율을 구하는 게 두 번째야. 수급자 비율. 자, 수급자 비율은 기업, 미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우리 수급자 수를 구하는 거야. 수급자 수. 이건 선생님이 좀 이따 계산할 때마다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 네 번째는 어떠냐면 우리 중복 수급자를 구하는 거야. 중복 수혜자. 자, 그래서 이 중복 수혜자 구할 때는 어떠냐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된다고. 여기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떠냐면 우리 문제를 푸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사회복지 문제는 니네들이 나랑 같이 한 4개 정도만 해보면 아마 대충 감이 올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일단 뒤쪽에 해당되는 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알았지? 그래갖고 지금 1번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잠깐만 하나만 얘기해 줄게. 봐봐. 자, 소득 인정의 이야. 그 다음에 가입자 고용주가 분담한대. 얘가 가는 공공구조. 나는 사회보험이야. 알았지? 그래갖고 요거에 해당되는 거 갖고 니네가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아래 화살표를 잠깐 한번 해봐. 알았지? 자, 얘들아 선생님하고 이거 같이 할 거야. 같이 봐봐. 일단은 가하고 나가 뭔지 일단 파악하는 거다. 그래서 가는 어떠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거야. 이거 공공구조. 알았지?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건 어떠냐면 가입자하고 어떠냐면 고용주가 분담을 하는 거야. 이게 나중에 아빠가 회사를 다닌다고 하잖아? 그러면 의료보험료를 아빠 다니는 회사 사장이 아빠가 반을 내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야. 야,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공공구조 혜택도 정말 잘 되어 있어. 그래갖고 나중에 니네가 커갖고 정말 돈이 없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괜히 뉴스에 나온 것처럼 안 좋은 생각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민센터에 전화만 하면 돼. 저 진짜 먹을 게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도움 방법이 없나 그러잖아. 그러면 그 즉시 어떠냐면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줘. 알았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떠냐면 우리나라에는 항상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어.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되게 잘 살아. 근데 예전에 30년, 40년 전에 어렵게 생활해갖고 이제 우리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 봐. 그러면 이제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 주위에 봉사자들이 와서 또 도움을 줘.
알았지? 야, 심지어 그거 방송에 한번 나오잖아? 그럼 후원금이 내가 알기로 10억 정도 쌓이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선생님 가끔 이제 동행 유형 프로 보거든? 그럼 정말 집이 어려운 애가 있어. 엄마가 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 애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야. 근데 정말 힘들게 애가 생활해. 근데 그 방송 나오고 후원금이 그 정도 나오고 선물이 500개가 도착했대. 와, 나 그거 보면서 뭉클했어. 물론 나는 보내지 못했지. 근데 어찌됐든 그런 거 보면서 와, 우리나라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커갖고 힘들면 전화하는 거야. 공공부족. 알았지? 우리나라 혜택은 전 세계에서 알아준다 그랬어.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 보자. 야, 상호부족. 야, 이거 하나씩 보는 거야. 상호부족. 그치? 상호부족이니까 어떠니? 우리 나지. 그러니까 나 지역이 어떠냐? A 수급자야. 그러니까 얼마니? 4점이지. 그치? 이거 일일이 짚어보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거 한번 넘어가 볼게. 두 번째 해당되는 거는 얘들아,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 내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다.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는 게 무조건 분모로 오면 돼. 알았지? 야, 그러면 얘는 어떤 강제 가입이 적용되는 거는 나야. 얘는 뭐분의 뭐냐면 나분의 가란 얘기다. 왜냐면 얘들아, 사회보험은 아빠가 회사 다니면 무조건 내게 돼 있어. 강제 가입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아빠가 만에 하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회보험료를 안 낸다. 이러면 아마 회사를 나가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 납부하게 돼 있는 거다. 야, 그러면 나분의 가니까 해당되는 A 지역이니까 어떠니? 4.2분의 2.8이지. 얘들아, 4.2분의 2.8이야. 자, 그다음 B 지역은 6.2분의 6.0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한번 볼게. 가는 4, 5처방이다. 4, 5처방. 어렵게 되분나서 도와주는 거야. 자, 그다음 나는 어떠니? 사전에 예방을. 자,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 계산 문제는 이런 식도 나왔어. 알았지? 야, 그리고 사회복지 문제는 요즘 이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무조건 계산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마더통에서 연습하더라도 이론 문제는 그냥 확인만 해. 요즘 계산 문제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던 내용인데 선생님 이제 하나만 한번 짚어볼게. 봐봐. 동그라미 쳐봐. 생활이 어려워서야. 자, 그 다음에 연금을 준대. 그러니까 가는 공공부족. 나는 살고. 야, 근데 니네가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지금 요거는 수급자 비율이 나왔지. 얘들아, 수급자 비율. 비율이다. 알았지? 야, 그러면 여기에서 수급자 수를 구해야지만 비교를 할 수 있어. 야, 그러면 수급자 수를 만에 하나 알려면 여기 A 지역 전체 인구랑 B 지역 전체 인구를 알아야 돼. 그래서 A 지역 인구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4.8을 하면 여기에 수급자가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B 지역의 전체 인구를 알면 곱하기 2.8을 하면 수급자 수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우리 수급자 수를 구하는 우리 통계학적인 거 몇 가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줄게. 자,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하나만 알아같이 하면 돼. 가중평균치라고 하는 걸 활용할 거야. 그래서 가중평균치는 어떠냐면 봐봐. 두 지역의 평균값을 갖고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두 지역의 평균값을 가운데 적어. 그 다음 얘네들의 차이값을 서로 대각선으로 보내면 돼. 그래서 이거는 나랑 같이 하나만 일단 한번 해볼게. 봐봐. 얘를 갖고 한번 한다. 자, 그 가중평균치를 구할 때는 먼저 가운데다가 평균값을 적어. 평균값 얼마야 지금? 4.4지. 그치? 4.4. 자, 그러면 A 지역 지금 얼마야? 4.8이지. 자, 그 다음에 B 지역 얼마니? 2.8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줄을 긋고 가운데다 평균값을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원래값을 적는 거야. 그러면 얘 차이값 얼마니 지금? 0.4지. 0.4야. 자, 그 다음 얘 차이값 얼마야? 1.6이지. 그치? 봐봐. 4.4하고 2.8이 1.6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비율값은 얼마냐면 1대 4야. 맞잖아. 차이값. 그럼 이거를 얘들아 서로 대각선으로 보내면 돼. 알았지? 그래갖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내면 얼마냐면 4대 1의 값이 나오는 거다. 알았지? 그래갖고 A 인구 4명일 때 B 인구는 1명인 거야. 알았지? 아니면 10,000명으로 가정하잖아? 10,000명으로 가정하면 얼마일까? 얘는 8,000명. 얘는 2,000명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얘들아 지금 두 지역의 평균값을 갖고 구하는 게 요즘 나오는 형태야. 알았지? 그러면 선생님 지금 내가 하나는 해줬다. 그럼 얘가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가중평균치를 갖고 어떠냐면 우리 인구값을 한번 구해봐.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요거에 대한 인구값을 한번 해봐. 잘 못하겠으면 손 들면 내가 가서 도움 줄 거다. 알았지? 지금 한번 해봐.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인구를 알아야지만 수급자 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볼게. 자 얘를 갖고 얘기한다. 자 5.0 3.6이야 4.3이지 차이값 얼마니? 0.7 차이값 0.7 이거 몇 대 몇이야? 1대1이야. 그러니까 10,000명이라고 가정하면 5,000명 5,000명 그러면 이제 수급자 수가 나오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의 T년도 한번 보자. 알았지? 자, 그러면 나의 T년 같은 경우 얘야 지금 자 3.4, 7.4 그러니까 4점이니까 차이값은 0.8 그 다음에 3점이지. 얘들아 몇 대 몇이야? 1대 그치 4지. 그럼 이걸 서로 대각선으로 보내는데 그래서 4대 1에 해당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 왜냐면 이거 인구비를 알아야 수급자 수를 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거. 나와 관련된 거 하나 더 보자. 나와 관련된 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피고 10년. 4.0, 그 다음에 자, 2.0. 2.0이면 몇 대 몇이야? 1대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요 값도 니네가 알고 있습니다. 야, 근데 선생님이 가중평균치는 일단 얘기해 줬잖아. 근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 얘들아, 또 하나 방법은 있다. 뭐가 있냐면 얘를 x로 놔봐. 얘를 y로 놔. 얘는 그럼 얼마니? x 더하기 y지. 얘들아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구해.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뭐 4x 더하기 8y 그러면 6에다가 x 더하기 y 이걸 풀면 돼. 그럼 x, y의 비율값으로 나와. 알았지?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면 4x에다가 뭐 8y 그 다음 6x 더하기 6y잖아. 그렇지? 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가면 우리 2x는 2y잖아. 그럼 x는 x와 1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중평균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그냥 x, y, x 더하기 y 이렇게도 구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는 얘네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알았지? 자 그리고 이 계산 문제는 어차피 선생님 연습실 하나 더 줄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연습해. 자 그러면 일단 1번하고 2번은 이 초창기에 나왔던 계산 문제였어. 그래서 아래에 해당되는 것도 선생님하고 같이 답을 한번 맞춰볼게. 이거 그대로 적으면 돼. 4.4, 4.8이니까 2.8이지. 그래서 인구는 4배지. 4배 1.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 다음 거. 4.3인데 A 지역이 5.0이니까 그거는 3.6의 평균값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적으면 돼. 해설해보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볼게. 자, 상호구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는 나야. 얘들아, 상호구조.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 대비. 내가 얘기했지. 대비라고 하는 글자 나오면 내가 50번 얘기해준다고. 알았지? 얘는 B분의 A 값이야. 대비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친 다음에 앞으로 가면 그게 무조건 어떠냐? 그게 분모로 와야 돼. 그러니까 7.4분의 3.4지. 얘들아 7.4분의 3.4. 그 다음에 T 플러스 10년 어때? 8.0분의 4.0이니까 어때? T년이 더 작은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 거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T년과 T 플러스 10년의 전체 인구를 10,000명으로 가정하잖아. 그러면 얘들아 아까 8,000명이라고 했잖아. 4대 1이기 때문에 10,000명으로 가정하면 얘는 8,000명. 얘는 2,000명이지. 그래서 A 지역이 어떠냐면 해당되는 거는 272명에 해당되겠지.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4대 1이야. 그럼 얘를 8,000명으로 놓고 계산하면 얘가 나오고 얘를 2,000명으로 놓고 계산하면 얘가 나오지. 그래서 272명, 148명. 차이값은 123명.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한 4년 전에 초창기 계산 문제야. 알았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된 거다 계속.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럼 5,000명, 5,000명이니까 바로 계산하면 되겠지. 아까 여기가 1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5,000명. 자, 얘 5,000명.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거 250에 180명이니까 70명이지.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내용까지 계산하면 돼.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초창기 계산 문제야. 그래도 우리가 어찌됐든 요런 유형의 문제를 나중에 우리 사설이나 이런 거에서 자주 나왔어. 그러니까 니네가 요것만 기억하면 돼. 일단은 수급자 비율이 나왔어. 그럼 그 해당되는 인구비를 알아야 수급자 수를 구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요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얘들아 3번 같은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3번 같은 문제 유형은 니네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제. 지금부터 푸는 문제가 아마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3번 문제 동그라미 쳐. 기준액이야. 공공문제지. 야, 그냥 가입점 고용주가 분담한대. 얘들아 이거 앞에서도 나왔던 표현 아니니? 똑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가볼게. 자, 요거 가는 공공구조고 나는 사회보험이다. 자, 그러면 요즘에 문제 푸는 형태는 요 단계를 딱 보는 거야. A, B, C 지역의 인구를 구하고 수급자 수 구한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 야, 그러면 니네가 봐봐. 자, 여기 동그라미 쳐보자. B하고 D 지역은 A 지역 인구의 0.5라고 나왔지. 그치? 야, 그러면 니네가 한번 얘기해봐. 여기를 A를 1000명으로 나가. 1000명. 자, 그럼 B하고 D는 0.5라고 나왔다. 0.5니까 얼마니? 얘들아, 얘가 500이지. 그럼 얘도 500이야. 그치? 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계산하는 거 하나는 내가 해줄게. 봐봐. 얘를 X로 놔. X. 자, 그러면 얘는 얼마니? 2000 더하기 X지. 얘들아 이거 계산 니네가 직접 해봐야 돼. 알았지? 야, 그래서 봐봐. 이거를 구하려면 어떠냐면 얘들아 요런 식으로 곱해가면 X 값을 구할 수가 있어. X 값. 자, 그래서 이 X 값 구하는 거는 선생님이 하나만 같이 한번 해볼게. 자, 봐봐. 1000에 4%야. 그러니까 얼마냐면 40에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500에 3%야. 15지. 그렇지? 자, 얘들아, X의 7%는 0.07이야. 자, 그 다음에 500의 7%는 35지. 그 다음에 2000 더하기 X의 0.05 하잖아? 그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X는 500이 나온다. 얘들아 이거 요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계산을 니네가 조금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한 번 연습하지 말고 여러 번 연습하면 된다. 그래서 봐봐. 지금 얘를 1000으로 놨어. 500, 500이야. 얘를 몰라. 그럼 얘는 2000 더하기 X야. 그래서 가끔 애들이 선생님 그럼 왜 20에 안 곱해? 이렇게 얘기하거나 근데 숫자가 적은 게 계산하기 좀 편리하잖아. 알았지?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거 풀면 X는 500이다. 야, 그러면 X가 500이 나왔어. 자, 그러면 니네가 보는 거야. 얘가 500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얼마니? 2500이지. 자, 그럼 이제 수급자 수를 구하는 거야. 수급자 수는 니네가 직접 구해봐야 되는데 봐봐. 1000의 4%는 얼마니? 40이지. 아래가 40 적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1000의 20%는 얼마야? 200이지.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구해줬거든? 그럼 나머지 값은 니네가 한번 구해봐. 수급자 수.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여기 해당되는 거를 지금 한번 구해보자. 알았지? 지금 한번 구해봐. 얘들아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 자, A, B, C 지역의 인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 수 구하는 게 일단 포인트야 계속.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자. 자, 가나 제도의 수급자 수를 구하는 거니까 40, 200. 그 다음에 15에 50. 자, 그 다음에 35에 150. 35에 200. 이렇게 됐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내용 하나만 더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사후 처방의 성격에 간 거. 얘들아, 공공구조야. 그러니까
수급자 수니까 40명, 35명. 그치? 자, 그 다음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하는 거. 얘들아, 사회보험. 그럼 A, B 수급자 수 차이는 150명이라고 되겠지? A, B 차이는. 그치? 그 다음에 50명이고 몇 배야? 3배지.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넘어갈게. 자, 선별적 복지가 강한 게 또 나왔어. 자, 그러면 얘들아, 선별은 얘하고 얘를 봤을 때 어디가 선별이야? 얘가 선별이지. 그치?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125명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거는 50명이니까 2.5배.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전부 다 동그라미 쳐. 대비 동그라미 쳐가 앞으로 가. 내가 대비라고 하는 글자 나오면 이거 요즘 문제 정말 자주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비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간다면 그게 분모로 오면 돼. 알았지? 그래서 얘는 뭐분의 뭐야? 공공부조분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래서 40분의 200, 15분의 50, 35분의 150, 35분의 200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한 것까지 일단은 적용을 했어. 그래갖고 얘들아 이거 문제 어려운 거 아니야. 왜냐면 요즘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어. 그래갖고 나중에 선생님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해줄 건데 결국은 수급자 비율이 나오면 수급자 인구비를 구한다면 수급자 수 구하는 거야. 딱 그 원칙이다. 자, 그러면 내가 뒤쪽에 해당되는 거 이제 하나만 더 넘어가 볼게. 자, 4번 문제 잠깐 한번 보자. 자, 4번 문제는 자 뒤쪽으로 봐. 동그라미 쳐. 야, 기준액이야. 야, 이거 연달아 계속 나오지 않았니? 기준액이야. 그러니까 간 공공부조야. 얘들아, 또 하나.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거는 사회보험 일종이야. 자, 그 다음 또 하나. 서비스를 제공해준대. 얘들아, 서비스는 사회복지. 이거 얘기하는 거다. 왜냐면 지나가다 보면 노인복지에 관, 장애인복지에 관, 여성복지에 관 본 적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쪽에 지금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다. 야, 그러면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구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또 수급자 수를 구하는 유형이지. 그렇지? 야, 그럼 니네가 한번 확인해. 자, 인구는 동일하네. 이거 선생님이 작년에 애들을 4번 풀어줬거든. 근데 작년 수능 문제 딱 이렇게 나왔어. 알았지?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에서 어떠냐면 우리 새롭게 추가된 지문 하나가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봐봐. 여기에 A 지역 인구를 2,000명으로 가정해. 얘도 2,000명이다. 2,000명. 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남자랑 여자 인구 하나만 구해줄게. 알았지? 자, 지금 2,000명인데 남성과 여성 인구 알아 몰라? 모르지? 야, 그러면 남성과 여성 인구를 구할 때는 어떠냐? 아까 우리 했던 가중평균치를 하면 돼. 알았지? 얘들아, 가중평균치 갖고 한번 해보자. 요거. 자, 한번 적어봐. 전체 평균은 1.4야. 자, 남자는 1.2야. 여자는 1.6이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얘네들의 차이값 얼마니? 0.2. 얘의 차이값도 0.2에 해당되지. 그치? 야, 그러면 지금 남성과 여성은 각각 얼마일까? 2,000명을 갖고 1대1로 나눈 거니까 얘는 1,000명. 얘도 1,000명에 해당돼. 1,000명. 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내가 얘를 구해줬거든? 그러면 니네가 지금 얘하고 얘를 한번 구해봐. 얘를 갖고 가중평균치 갖고. 자,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인구를 구하면 아래 수급자는 또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요걸 한번 해봐. 요거는 작년 수능 유형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니네가 한 번 더 해봐야 돼. 알았지? 자, 지금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작년에 선생님이 이걸 애들한테 한 4번 정도 해서 우리 수능 문제 거의 똑같이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 좀 이따 수능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한번 얘기해 줄 거야. 그러면 일단은 지금 A 지역에 해당되는 건 1,000명, 1,000명이지? 그치? 야, 그러면 우리 B 지역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구해보자. 가족평균치 1.2, 그 다음에 1.6.
1점이 1.6 가운데다 평균값을 적어야 돼. 야 그러면 얘 차이값 얼마니? 0.3 얘 차이값 0.1이지 그치? 그러니까 3대 1이니까 서로 대각선으로 보내면 돼. 그러니까 얘는 1대 3이다. 야 2000명을 1대 3으로 나누면 어떠니? 500에다가 얘는 1500 되겠지? 1대 3 맞잖아 그치? 야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아까 수학 잘하는 애들은 가중평균치 말고 x, y로 놓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다 해봐. 알았지? 시간 있을 때는 x, y 그 다음에 x 더하기 y. 얘들아 한 방법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가끔 한 방법만 하다가 애들이 계산을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어. 그러면 이 방법대로 하면 1.2 x 더하기 그 다음 1.6 y 그 다음 1.5 x 더하기 그 다음 1.5 y 이라고 계산하면 또 3대 1 값이 또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볼게. 자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1000명이야. 1000명의 10%, 1000명의 1.6, 1000명의 1.2 계산할 수 있지. 수급자 수 구하는 거야. 알았지? 자 이거는 내가 지금은 같이 해주지만 집에서 선생님 연습장을 넣거든. 집에서는 다시 한번 계산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제발 이거 계산할 때 선생님 번거로워요 막 하기 싫어 이러지 말고 왜냐면 4번 나오면 4번 내봐. 선생님 작년에도 수능 준비할 때도 선생님 예고 학생 하나가 있거든. 내가 이거 계산 문제 4번이가 연습시켰는데 4번 할 때마다 계산을 다 했어. 그러니까 얘가 어느 순간에 이 패턴에 대한 게 머릿속에 그냥 자동으로 입력이 되나 봐. 그러니까 수능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그냥 바로 풀더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발 한 번 연습하고 선생님 다 하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서울대 가거나 아니면 만점 받은 애들 보잖아? 그럼 계산 4번 하라고 하면 4번 다 해. 왜냐하면 계산을 하면 할수록 빨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은 만에 하나 계산을 할 때 느릴 수도 있어 분명. 알았지? 어떤 애는 수학 잘하는 애들은 분명 빨리 하거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수학적인 내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산 단순 계산들을 빨리 해봐. 왜냐면 니네들이 알겠지만 나중에 계산하잖아. 이거 문과 선생님들이 만드는 거야. 문과 선생님들은 숫자를 복잡하게 못 만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계산이 다 똑같아.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계산 숫자도 똑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계산인데 곱하기도 똑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한 10문제쯤 하다 보면 아 이렇게 나왔구나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얘도 봐. 이렇게 곱해가면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줍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걸 갖고 이제 나머지 한번 확인하잖아. 그래서 1000명, 1000명, 그 다음에 500, 1500. 이거 x, y로 놓고 푸는 방법 선생님이 한번 얘기할 거야.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거. 자, 수급자 수 구하면 확인해. 100명, 16명, 12명이었지. 그렇지? 얘들아, 요거 아까 1000명이었어. 그러니까 요렇게 곱해가면 돼. 이거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제발 계산을 나는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제 사설을 풀거나 가끔 내신 준비를 이런 거 하는 애들 보면 요즘에 내신 문제는 무조건 이런 형태야.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남에서 송경하고 진선이하고 이런 애들 수업을 제일 많이 하거든? 근데 나중에 보면 2학기 때쯤에 도표 통계 문제는 수능 문제도 다 나왔어. 그 전년도 수능 문제. 그래갖고 가끔 애들이 선생님 이거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근데 한 가지야. 그 패턴을 익혀놓으면 계산이 정말 빨라져. 그럼 남들보다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야 그러면 얘도 봐. 얘도 500이야. 이렇게. 야 그다음 얘는 1500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140을 30, 24, 50을 14. 알았지? 실제로 이게 평가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 문제랑 수능 문제는 계산식이 간단하지가 않아. 왜냐면 변별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 단순 계산 문제들은 진짜 5등급에도 맞추고 1등급에도 맞추고 1등급 애들이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계산 숫자가 약간 복잡해지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자 나머지 이제 강제가입이 적용돼. 얘들아 강제가입. 그렇지? 해보면 그러니까 얘들아 대비 동그라미 치고 또 앞으로 가. 5분의 뭐야? 여자분의 남자야. 요거 내가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나가는 거는 무조건 50번 얘기한다 그랬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마지막 거 20분의 16, 30분의 14.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 다음에 또 대비 동그라미 치고 또 앞으로 가. 이것만 눈여겨보잖아? 그러면 문제 지문이 되게 쉽게 보여. 알았지? 그럼 얘도 뭐니? 얘들아 공공부조분의 사회 서비스에 나오겠지. 9.6분의 1.6, 9.4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20년도 6월에 나왔던 평가 문제지만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능 문제가 만들어졌어. 작년 수능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제발 3년치에서 3년치 정도 문제에 대한 거는 아마 딱 60문제 나는가 찰 거야. 근데 그걸 4번만 풀면 아마 도표 통계에 대한 문제는 아마 어느 정도 해결돼. 왜냐면 이거 문과 선생님들이 만들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 문제 전체 틀 만드는 건 어쩌다 하나가 나와. 알았지? 어쩌다 하나 나온다. 자, 그러면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뒤에 나머지 넘어가 볼게. 5번 문제 합니다. 자, 5번 문제는 야 앞에 풀었던 거랑 똑같다. 자, 같이 한번 볼까? 자, 일단은 사후 처방. 사전 예방.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사전 예방, 사후 처방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가는 뭐가 될까? 공공구조. 나는 사회보험이지. 야, 그럼 내가 문제 푸는 패턴 얘기했어. 봐봐. A, B, C적인 인구 구하고 수급자 수 구한 다음에 문제를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B 지역은 A 지역 인구의 2배라고 나왔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B 지역에 해당되는 게 300으로 놓잖아. 자, 그러면 우리 해당되는 거. 자, 우리 B 지역은 A 지역 인구의 2배라기 때문에 얘는 600이야. 자, 그럼 얘를 X로 놔. 자, 그럼 얘 얼마니? 900 더하기 X야. X값 이제 구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내가 요거는 여기까지만 해줄게. 지금 이렇게 해서 X값을 구해봐. 알았지? 니네 이거 C지역 인구 못 구하면 문제 아예 못 푸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300의 4%, 600의 4%. 이거는 0.07이야. 이거는 0.04다.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X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아래 수급자 수 구하지 않고 구해보자. 알았지? 자, 일단은 이거는 직접 한번 해봐. 알았지? 내가 일단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테니까. 자,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자, 300의 3%는 얘들아 9야. 자, 600의 4%는 24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0.07x잖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0.04는 900 더하기 x야. 이거 풀어주면 x는 100이 나옵니다. 알았지? 근데 선생님이 일단 x로 놓고 풀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가중평균치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줄게. 알았지?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이거 풀 때 가중평균치는 마지막에 그냥 확인용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가중평균치를 적용을 할 수 있어. 근데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려면 가중평균치가 되는 걸 찾아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가중평균치가 적용되는 거는 얘하고 얘를 보잖아? 그러면 일단은 숫자가 모두 다 채워져 있어야 돼. 얘는 모두 다 채워져 있어 일단. 알았지? 그러면 얘하고 얘를 봤을 때 얘는 가중평균치가 적용이 안 돼. 얘는 적용이 돼. 근데 적용이 되는 걸 찾으려면 동일한 숫자가 있는 걸 찾으면 돼. 야, 그럼 얘하고 얘 중에 동일한 숫자가 있는 거 어떠니? 얘는 동일한 숫자가 있지. 그치? 선생님은 이게 어디 인강에서나 이런 거 보면 가중평균치 해당되는 거 콕 집어갖고 이게 편합니다.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나는 가중평균치에 해당되는 거는 애들이 못 찾는 애들이 더 많아. 그럼 나는 무조건 X로 놓고 많이 풀다. 알았지? 근데 가중평균치도 확인해야 된다. 확인은. 알았지? 그러면 일단 동일한 숫자가 있는 게 얘야. 알았지? 야, 그러면 야 전체 평균값을 적어. 4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A가 얼마니? 3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C는 얼마야? 7에 해당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 갖고 이제 우리가 찾으면 되겠지. 이 차이가 얼마니? 1이지. 얘 차이가 3이지. 서로 대각선으로 보내면 얘는 3대 1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형태의 문제 풀 때 얘네가 x로 놓고 푸는 방법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치까지 해봐. 그냥 가중평균 어차피 선생님이 두 방법 다 얘기해 줄 거야. 계속. 알았지? 왜 그러냐면 어쩔 때는 x로 놓고 풀다가 계산이 한순간에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바로 가중평균치를 바꾸면 돼. 알았지? 근데 그동안에 연습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놔야 된다. 시험 보기 전까지는.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 일단은 여기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서 그 다음 문제도 내가 두 가지 방법 다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급자 수를 한번 구해보자.
수급자수 확인해. 300에 3, 320 이렇게. 그래서 9, 75, 24, 330, 7, 70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를 한 번에 맞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거는 계산을 조금 어려워하는 애들 같은 경우도 계산하다 보면 돼요. 알았지? 자 이제 나머지 한번 볼까? 나머지 질문. 자 여기에다 되는 거 상호부재 원리야. 나지. 그러니까 75, 330. 부정적 나기는 가지. 24, 7.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자 여기 강제가입이 적용되는 거 사회보험이야. 그러니까 나니까 75, 75.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전액 충당하는 거는 그렇지 가지. 그러니까 16명, 14명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봐봐 5번까지 했거든. 근데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자, 5번 문제가 언제 나왔냐면 3년 전에 평가 문제였어. 근데 수능 문제가 어떠냐면 우리 3번처럼 나왔어. 3번하고 5번을 한번 봐. 문제 푸는 거 간이 다르니? 같아. 알았지? 얘들아 3번하고 5번 문제는 푸는 형태가 같은 거다. 그럼 선생님이 그때 우리 수능 준비할 때 애들한테 어떠냐면 내가 5번 같은 문제를 정말 많이 연습시켰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수능 문제가 어떠냐면 3번처럼 나왔어.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아 우리 A, B, C 지역의 인구 구하고 수급자 수 구하고 문제 들어가는 거 똑같은 문제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내가 보면 올해 문제도 아마 6월하고 9월 중에 새로운 유형이 아마 수능 문제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연습하면 돼. 알았지?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넘어갈게. 6번으로 한번 넘어가보자. 6번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중복수급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 처음 나왔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자, 금전을 원칙으로 하고 상호부조야. 알았지? 자, 금전 원칙으로 한 거 금전. 그렇지? 이 중에 상호부조는 어떠니? 얘지? 그러니까 A는 공공부조, B는 사회서비스, C는 사회보험이야. 알았지? 야 그러면 얘들아 중복수혜가구 비율이 얘는 2고 얘가 5대. 자 그럼 선생님 이거 하나 얘기해 줄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보면 얘 혜택을 다 받는 경우가 있어. 알았지? 야 내가 보는 니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혜택만 받는다. 맞잖아. 집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근데 나중에 니네들이 커갖고 어떤 집이 어려워지잖아.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지정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이르네. 그럼 사회보험료도 납부해. 알았지?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어. 서비스 혜택은 장애인분들, 노인복지가, 여성복지가 아니거든? 근데 나중에 내가 커갖고 생활이 어려워졌어. 그래갖고 만에 하나 이제 가정불화 때문에 집을 나와야 돼. 그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쉼터가 필요하잖아. 그게 이제 여성복지 해당이야. 그럼 이제 얘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지.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 100명 중에 5명 정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혜택을 다 받는 경우도 있어. 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하나만 얘기해 줄게. 봐봐. 자, 니네가 여기다 적어. 얘가 2야. 얘가 5다. 가운데.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 그려야 되거든. 야,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해 줄게. 얘가 A야. 얘가 B야. 얘가 C야. 야, 그럼 A, C의 공통적인 게 얼마래? 확인해. 6이래. 알았지? 얘들아, A랑 C가 6인데 얘가 2야. 그럼 얘 얼마가 될까? 자동으로. 얘는 4가 될 거야. 맞지? 요거 이해하면 돼. 야 그럼 니네가 얘 값을 한번 구해. 그리고 나머지 화살표 한번 해보자.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우리 6번을 한번 해봐. 그래서 6번 다 한 애들은 이제 7번으로 넘어가면 된다. 알았지? 지금 한번 해보자. 얘들아 같이 한번 보자. 자 일단은 여기 값은 어떠냐면 자 이렇게 나왔어. 얘가 4가 되고 9가 되지. 얘가 5가 되겠지. 그러니까 합치니까 9지. 자 그 다음에 얘의 값은 얘가 2야. 그러니까 얘는 4니까 6에 담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사전 사후 그 다음에 A. 얘들아 내가 계속 짚어준다. 사전 예방 사후 처방. 그러니까 요즘 지문은 요걸 기반으로 해서 계산 문제로 들어간 거야.
자, 그 다음 거 하나. 자, 나머지 하나 더. 자, 요거 조금 어렵지만, 자, 봐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혜택은 모두 받아. 근데 뭐라고 나왔니? 서비스는 제외하게. 야, 그럼 서비스는 얘네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만 해달래.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야? 4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혜택을 받는데. 야, 근데 서비스는 제끼래. 얘만 해당되지. 그러니까 4야.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하나 더 넘어가 봅시다. 하나 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도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 속에서 확인하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혜택은 모두 받아. 모두 받지만 얘는 제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야? 48. 자, 얘 혜택은 모두 받아. 얘는 제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야? 4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보면 일단은 이게 중복 수혜자 구하는 게 나오고 나서 작년 수능 지문까지 나왔었어. 그렇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예전에 이렇게 구하는 거 갖고 내가 나오고 나서 야 이거 처음이었어 수능.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그러면 이게 수능 문제 나오는 게 높다 그랬는데 수능 지문에 만들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이 계산 문제를 매년 독창적인 거를 딱 하나나 두 개 정도밖에 안 만들.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캐치해 줬을 때 내가 조금만 연습 좀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7번 문제부터 우리 완벽한 우리 해당되는 유형으로 만들어질 거야. 야, 그러면 7번 문제를 한번 보면 자, 얘들아 니네가 보면 앞에 유형하고 거의 똑같지 않니? 맞잖아. 근데 한 가지 차이는 뭐가 있을까? 기억값을 구하는 거야. 기억값. 야,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한번 볼게. 야, 일정 수준의 이야. 확인해. 근로자하고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한대. 요거랑 요거는 4번이가 5번 짚어주지 않았니? 맨날 나오는 질문이야. 맨날. 알았지? 어쩔 때는 글자 한 글자도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뭐. 알았지? 내가 그거 보면서 좀 어디 좀 치지. 왜 컨트롤 C 한 다음에 V 붙였을까? 뭐 이런 것도 가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도 많이 보다 보면 그런 것도 파악해. 야, 그러면 카드 공공부조야. 나는 사회보험이지.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한번 봐봐. 자, 아까 이렇게 나왔다. 자, B 지역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2배래. 알았지? 얘들아, 그럼 확인해보자. 얘가 300이야. 그럼 얘는 600이다. 그치? 야, 그럼 얘를 X로. 자, 그럼 900 더하기 X지. 얘들아, 이거 아까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 야, 그럼 확인해. 니네가 요렇게 곱해가면 X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지? 자, 그럼 C 지역의 인구를 구한 다음에 얘들아 기억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기억값은 100분율이야. 그래서 100분율이라고 하는 건 100분의 얼마 값을 적으면 돼.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 보면 이 형태 문제가 요즘에 나오는 아마 형태야. 사설하고 만에 하나 2학기 시험 치는 애들이 있으면 딱 요 유형이다. 요거 계산 못하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은 시지역 인구 구하고 기억값까지 구하는 거. 알았지? 지금 한번 해보자. 알았지? 그래서 중간에 계산 안 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자, 얘들아 계산 한번 해보자. 자, 300에 14는 40이야. 자, 600에 13은 78이다. 알았지? 얘들아 계산 헷갈리면 1% 값을 먼저 생각해봐. 그럼 거기다가 곱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얘는 x에 20이니까 0.2x지. 그 다음에 900 더하기 x에 0.14니까 자 0.14에 900 더하기 x. 이렇게 계산하면 120 더하기 0.6x 116에 0.14니까 0.06x는 6이니까 x는 100이야. 이거 연습해야 된다. 만에 하나 계산이 힘들면 2번, 3번만 해봐. 어쨌든 요즘은 요거를 계산을 못하면 문제를 아예 못 풀어. 그리고 사회복지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확인 좀 해. 야, 그러면 니네가 여기에서 내가 이제 방법 하나 더 얘기해줄게. 가중평균치도 한번 해볼까? 자, 가중평균치는 얘가 완벽하게 숫자가 채워져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얘는 적용이 안 되겠지? 얘가 적용이 된다.
그럼 나가 적용이 되는데 나가 적용되는지 또 따져보려면 동일한 숫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가중평균치로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얘가 14야. B는 13이지. 그렇지. C는 20에 해당되겠지. 가중평균치로 구해도 돼. 그래서 해당되는 차이값이 1이야. 그럼 차이값이 6이지. 서로 대각선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얼마니? 6대 1이지. 그러니까 A 지역에다 B가 600이니까 C 지역은 어때요? 100명에 해당되겠지. 야, 근데 선생님이 가중평균치를 내가 적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잘 봐. 여기에서 가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얘가 10이고 그 다음 14고 얘가 20이야. 자, 근데 A를 14로 놓고 계산하는 애가 있어. 야, 그럼 얘 차이값이 0이고 얘가 차이값이 6이야. 6대 0이 나오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중평균치라고 하는 건 평균치를 이용하는 거야. 평균. 야, 근데 봐봐. 지금 14하고 20의 평균값이 14가 나올 수 있을까? 그 불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숫자를 적으면 0대 6인데 6대 0 어떻게 나오지? 막 그러다 고민하다가 애들이 이제 당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두 가지 방법 다 알려준다. 일단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X야. 왜냐면 그거는 웬만한 실수 잘 안 하거든. 계산식을 조금만 할 줄 아는 애들은.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검토할 거면 가중평균치 한번 해봐. 근데 당분간은 시험 보기 전, 시험 때 전까지는 두 가지 방법 다 해. 알았지? 왜냐면 두 가지 방법 다 연습해놔야 혹시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 알았지? 왜냐면 아는 문제인데 계산이 안 나와봐. 그럼 얼마나 당황해. 맞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익혀놔. 알았지? 근데 나는 그냥 웬만하면 X를 조금 추천해. 수학 좀만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X로 푸는 게 애들이 더 정확하다고 하더라고.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기억값을 이제 구할 거야. 얘들아 확인해. 이렇게 곱하는 거야. 얘가 1000이니까 이렇게. 자, 이게 요즘에 완벽한 패턴으로 나온 거야. 봐봐. A, B, C 지역 인구 구하고 수급자 비율 구하는 게 두 번째. 수급자 수 이렇게 되거든. 그럼 기억값을 구해야 되잖아. 야, 그러면 자, 얘를 X로 놔. 300X 더하기 600의 7%니까 40이다. 자, 100의 11%니까 11이야. 그 다음에 1000의 8이니까 80이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300x는 27에 나오겠지. 얘네 둘을 더해서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잖아. 알았지? 그래서 얘들아 여기 있는 값은 다 100분율 값이야. 그래서 이거야. x는 300분의 27에 27을 적는 거 아니다. 100분율 값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100분율을 만들면 얼마니? 100분의 9잖아. 그러니까 얼마냐면 9의 값을 준 거야. 그러니까 기억값은 9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못 구하면 시험 문제 못 풀어. 알았지? 그러니까 요즘 패턴은 딱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쩔 때는 기억이 여기가 있어. 어쩔 때는 기억이 또 여기가 있어. 근데 푸는 요령은 다 똑같아. 알았지? 그러니까 요즘 한 번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런 유형의 문제로 자주 나왔어. 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 내용 하나 더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수급자 수를 이제 구할 수 있지? 자, 확인해. 수급자 수. 자, 27, 42, 42, 78, 11에 20. 그렇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거. 그래서 공공구조 사회공. 자, 그래서 27, 40. 그렇지? 성별이야. 그 다음에 목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자. 자, 부정적 나누기. 그러니까 B니까 우리 해당되는 42.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자, 정부가 전액 충당한대. 정부가 전액. 비율이니까 9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 해당되는 문제가 아마 요즘에 사설이나 EBS에 거의 많이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하나 더 본다. 8번으로 한번 넘어가봐. 자, 그러면 8번 문제는 아까 앞에서 풀었던 거에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간 거야. 야, 그럼 내가 힌트 하나 줄게. 봐봐. 자, 동그라미 쳐. 자, 여기에 보면 우리 노인의 생활 안정, 그렇지? 소득 수준 일정 수준의 이하. 이거 아까 나온 표현이야. 그다음 노인장기 요양급여, 간판이 가는 공공구조, 나는 사회보험.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한번 더 보자. A 지역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해. 자, 3배라고 그랬어. 3배. 야, 그럼 얼마니? 300이지. 야, 그럼 아까 푸는 거랑 지금 똑같지?
다시 한번 보자. 얘가 x야. 얘 얼마니? 400 더하기 x야. 자, 그래서 요렇게 곱해가면 x값 구할 수 있다. 지금쯤은 x값을 구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야, 그러면 x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떠니? 얘들아, 요렇게 구하면 기억값 구할 수 있지? 그 다음 또 미음값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하나 확장된 거야. 미음값까지 구하는 거를.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C지역 인구랑 기억 미음값까지 한번 줄까.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요즘에 나온 문제 중에 좀 어려운 유형 중에 속해.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푸는 게 상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상. 알았지? 자,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해봐. 자, 얘들아,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자. 알았지? 그래서 니네가 여기다가 별표를 좀 쳐놔야 돼. 그래서 9번, 우리 8번 문제는 아마 수능 문제나 사설이나 만에 하나 이제 강남권에 우리 2학년 내신 같은 경우는 이 유형의 문제로 분명히 만들어진다. 알았지? 야, 그러면 일단은 C지역의 인구를 구하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가중평균치도 한번 해줄게. 가중평균치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가 돼. 알았지? 그럼 얘가 6이 있다. 알았지? 그럼 가중평균치 한번 해볼까? B는 10이야. C는 어떠냐면 4지. 평균은 6이잖아. 그럼 차이값 우리 4야. 차이값 6이야. 1대 2잖아. 그러니까 해당되는 값은 얘가 1에 300, 얘는 600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내가 봤을 때 x로 놓고도 한번 해보고 가중평균치로도 한번 해봐. 알았지? 그래갖고 어떤 애들은 선생님 가중평균치 너무 편해 그런데 만에 하나 가중평균치를 못 찾으면 어떡할래? 맞잖아. 그럼 시험이 당황스럽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다 해놔. 알았지? 자, 그러다가 이게 만약 한 방법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가중평균치를 바로 적용해 보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얘가 이제 1000명이야. 자, 그럼 얘를 x로 놓는 거야. 요렇게 곱해가면 되겠지. 그래서 45 더하기 300x는 360은 600이에요. 그래서 x는 65다. 알았지? 얘들아, 이거 기억 미음값 우리 꼭 구해야 돼. 이거는 시험 문제 아마 무조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야 요즘에. 그러니까 연습을 제발 한 번 하지 말고 한 4번만 연습을 해. 내가 이 관련된 연습지 카톡 하나 계속 보내줄게. 알았지? 그러니까 연습을 해. 그리고 만에 하나 수업을 듣고 나서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 영상 촬영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내달라고 그래. 그럼 선생님도 보내줄게. 그리고 나서도 집에 가서 조용한 가운데 계산했는데 안 돼. 그럼 이제 그때 또 질문하면 되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스터디 카페나 집에 가서 조용한 가운데 계산 한번 하잖아? 그러면 계산 웬만하면 다 돼.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한정된 시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느리게 하지만 일단은 우리 집에서 한 번 더 조용한 가운데 연습하면 계산은 다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해당되는 건 미음도 역시 똑같아. 그래서 미음 값도 구하면 얼마냐면 우리 해당되는 게 29가 나오지. 알았지? 그래서 이게 요즘 문제 패턴이야. A, B, C 지역 수급자별 수급자수 중복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기억 미음값까지 구했으니까 수급자수 한번 확인해. 45, 29, 6. 그 다음 195, 57, 30, 360, 114, 24.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A, B, C 지역 기억 미음 수급자수. 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일단은 요 정도 내용까지 딱 구하면 이제 나머지 내용 들어가면 돼.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요거 아마 이게 좀 어려울 거야, 수급자 비율. 근데 이 수급자 비율은 어떠냐면 요거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편해. 하고 나. 그래서 얘가 6이야. 얘는 23이지. 얘는 39지. 왜냐면 얘도 금전, 얘도 금전이잖아. 그러니까 중복된 걸 한 번 빼주면 돼. 근데 헷갈릴까봐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거야. 그래서 얘 더하기 한다면 얘를 빼주면 우리 해당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중복 수급자 이거 구하는 게 우리 평가 문제 나왔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작년에 수능 준비할 때 애들한테 그랬어. 야, 중복 수급자가 내가 그동안에 5년 동안 봤던 사회복지 문제를 처음 나왔다. 그러면 그게 수능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능 지문 좀 이따 볼 거거든? 근데 수능 지문에 이거 그대로 나왔어.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도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그동안의 문제 패턴을 유추해보면 아 이게 지문에 나올 거라는 걸 내가 유추해 줄 수 있는 거다. 알았지? 이게 처음 나온 지문이었는데 수능 지문까지 들어간 거. 야 그러면 요거 A 지역을 해줬어. 그 B 지역에 해당되는 거 하면 74. C는 75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됐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그 다음 거. 자 29, 17.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나머지. 자 29, 360.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자 65, 10.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선별하고 복지까지 해놓으면 아마 어렵진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아마 하고 그냥 8번 문제가 좀 중요하다, 알았지? 그래서 얘네가 뒤쪽으로 좀 넘어가면 14번 문제가 있거든? 요거 하나만 해놓고 요번 14번 문제는 EBS 문제는 좀 쉬워.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잠깐 해놓고 잠깐 5분 동안 쉬면 돼. 알았지? 14번 문제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장 넘김 있어.